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함께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발만 반짝했던 시도 협력과 달리 윤이 나는 이윤이 발생하는 협력관계로 성장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일가족 여성 3명을 살해한 용의자 남성 34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청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제 좌초된 홍도 유람선이 27년 된 낡은 배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35년 된 유람선도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설령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문화의 달 행사가 10년 만에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개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생활과 문화에서 한 뿌리 공동체지만 그동안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다소 삐걱거렸던 양 시도가 상생 발전을 하자며 3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동 반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자며 14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효욱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허송 세월이니 팍팍한 세월이니 하며 시도지사의 성을 딴 신조어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민선 5기 때도 시도지사는 3년 전인 2011년 9월에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시도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른 역외 유출 대책이나 아시아 전당 및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도 간 협력 체제는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포지티브 썸이 돼야 되는데 제로섬 차원에서 서로 알게 모르게 뺏고 뺏기는 좀 그런 좁은 소견이었다까요. 민선 6기부터는 상생발전을 하자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약속한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무안공항이나 혁신도시의 활성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등 모두 14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열매를 수확하자는 겁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그 안에 수시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시도지사의 성을 따서 윤이 나는 이윤 남는 광주 전남을 만들겠다며 힘차게 출범한 상생발전위원회. 시도의회 의장이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문제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며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첫날부터 진통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일가족 여성 3명이 피살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연녀를 찾아간 남성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그 여성의 가족까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일가족 여성 3명 피살 사건의 용의자 34살 김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41살 권모 씨와 60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 딸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까지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혼을 하고 홀로 딸을 키우는 권 씨와 사귀는 사이였던 김 씨는 다툰 뒤 미안한 마음에 꽃을 들고 집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말다툼이 이어졌고 무시당했다고 느낀 김 씨는 권 씨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다툼이 돼가지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피의자는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살던 권 씨의 어머니가 하필 그때 딸의 집에 들렀다 살해당했고 김 씨가 범행 현장을 정리하던 시간 중학생 딸이 학원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외할머니에 이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범행 뒤 렌터카를 빌려 고창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김 씨는 목숨을 끊으려고 번개탄을 피웠지만 미수에 그쳤고 결국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6년에도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성폭행으로 5년간 실형을 산 뒤 출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제 좌초된 홍도 유람선은 지은 지 27년 된 낡은 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유람선보다도 오래된 배들, 즉 만들어진 지 35년 된 유람선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도의 관광업계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유람선 뱃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승객들은 구조되는 순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아유 그냥 저는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자초된 박항소는 건조한 지 27년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람선 선령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목포와 신안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은 12척으로 이 가운데는 35년이나 된 낡고 오래된 배도 있습니다. 유람선은 여객선과는 달리 선령 제한이 없어서 선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람선의 그 선령 제한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사용 가능한 것을 25년으로 좀 묶어서 제한해서 좀 하겠다는 것이고요. 개천절 황금연휴를 앞둔 다도해 섬 관광업계는 이번 사고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홍도 항로는 예약 취소가 벌써 30%나 되고 그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3, 4, 5가 피크잖아요. 네. 거의 찼는데 이제 취소가 좀 들어오니까 한 척 정도는 못 나가요. 또 후반기에 지금 이달 10월 한 달인데 너무나 많이 떠들어 버리면은 또 묻혀버리고 인정 가버리고 또 내년까지도 여파가 있을 것 같다 걱정이 듭니다. 사고 유람선은 정밀 감식을 위해 목포 항으로 예인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선장 문모 씨 등 선원 5명을 소환해 암초 지대로 들어간 이유와 규정에 따라 운항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의 살인 의도가 언제 발생했냐는 재판의 쟁점과 관련해 검찰은 선원들이 퇴선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이라고 특정지었습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 의사가 발생한 시점은 세월호에서 퇴선하기로 마음먹은 시점이라며 이때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만 살고 보자는 살인의 의도가 발생했다고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한편 오늘 세월호 재판에서 승객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건 이준석 선장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 조타기를 잡았던 승무원 조모 씨는 여객부 직원이 조타실에 승객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1등 항해사가 다시 선장에게 묻자 이준석 선장이 침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인데요. 정부가 주관하는 문화의 달 행사가 10년 만에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광주에서는 어느 해보다 뜻깊은 문화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문화의 달 행사 개막식이 오는 18일 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올여름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문화창조원 옥상 잔디광장에서 열린 적이 있지만 전당 내부 광장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막식에서는 이인남 작가의 대형 주제 영상 작품이 상영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광주와 중국 최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행사 기간인 17일부터 19일까지 금남로와 대인시장, 동명동 골목길 등 도심 곳곳에서도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국립아시아 전당에서 거기에서 행사를 벌림으로써 이 국립아시아 전당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충장축제도 문화전당 5.18 광장을 주 무대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성장한 충장축제는 거리 퍼레이드와 추억의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7080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꾸며집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도 3일부터 4일까지 광주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천과 광주교 일대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도 광주의 10월 밤을 아름답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은행이 제2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제2비금융지주의 광주은행,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비금융지주는 이달 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광주은행 주식 2,900만여 주를 취득해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은행장 선임 문제는 오는 6일 광주은행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곡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석곡면 모 닭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곡성군은 해당 닭집에 대한 영업장 폐쇄 조치를 취하고 닭 2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는 한편 공급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감산 계획으로 무기한 집회를 예고했던 낙농가들이 협상이 타결돼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낙농유구협회 전남도 지회는 남양유업과의 협상 끝에 납품 원유를 기존 양만큼 그대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유유 재고 증가로 낙농진흥회를 통해 납품받는 전남 지역 원유 생산분 70톤가량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도내 400여 낙농가들의 영농 위기가 우려됐습니다. 남양유업과의 협상 타결로 낙농가들은 오늘 오후부터 남양유업 나주공장에서 벌일 예정이었던 무기한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2014 아시아 문화포럼이 오늘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문화장관회의를 창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